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응급토익 RC 이용재입니다. 자, 매달 100% 출제되는 빈출 포인트, 오늘은 11번부터 20번까지 또 10개의 출제 포인트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갖고 오늘 10가지 출제 포인트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수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없다라는 말이죠. 네, 그렇죠.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동사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안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 이 공식을 조금 바꿔볼까요? 능동태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있다가 되는 거겠죠. 능수동태의 구별 문제 출제된다는 얘기인데 비동사가 나오고 빈칸이 뚫린다면 여러분 ing와 ed 형태의 분사가 일단 정답에서 압축이 돼야 됩니다. 4개 보기에서 여러분 considering, considered 두 가지로 압축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공식을 이용해 보시는 겁니다. 바로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C번이 정답된다면 위에 공식을 따라가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목적어가 있다면 능동태로 B번을 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네, 나왔네요. change. 명사 상당어구에 목적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동태가 오히려 정답이 안 되고 정답은 B번이 되는 거겠죠. 제가 공식 하나, 중요한 우리끼리만의 약속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능동태와 수동태 문제가 등장하면 해석하지 말고 뒤를 돌아봐. 뒤를 돌아봐라는 말을 꼭 명심해 주세요. 과거 드라마에서 유행어로 한번 등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심은하 씨가 나왔던 드라마였는데요. 목소리가 변조되면서 나오죠.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 그런 거 나오면서 뒤를 돌아봐. 네, 그거 있었어요. 네. 이 능수동 할 때 그 공식이 필요해. 그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뒤를 돌아봐. 네. 집에서 따라 하신 분들 성적이 오를지어다. 네. 그래서 수동태와 능동태의 공식은 뒤쪽에 목적어 유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 문제 정답은 considering. 답은 B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교급은 상관 접속사처럼 항상 짝이 맞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영어에서 특히 토익에서는요. 문법적으로 세부적인 요소들을 자세하게 묻는 문제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치라는 부분에 굉장히 강한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언어의 구조에 있어서 앞에 쓰인 단어와 뒤에 쓰인 단어가 연결되거나 일치되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교급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들을 통해서 일단 원급과 비교급의 문제라는 포인트를 확인하셨다면 해석하지 말고 빨리 단서 포착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then이란 단어는 여러분 우등과 열등의 비교급을 나타내는 단어인 거 알고 계시죠? 앞에는 어떤 단어들이 보통 등장을 할까요? ER이 붙은 단어가 등장을 하든지 혹은 more가 붙어있는 비교급 상당어구의 형용사들이 와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4개 보기에서 두 가지로 한번 압축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more, 두 번째는 better. 두 개가 나온 거 맞죠? 네. 자, 그러면 A번과 B번 중에 누구를 골라야 될 것인가? 단서 하나를 더 이용하라는 얘기잖아요. 뒤쪽에 important. 자, 음절이 3개 있는 그 형용사의 경우는 형용사의 비교급을 앞에다가 more를 붙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more important. 답은 A번입니다. 가끔 요거 고르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better라는 단어는요. good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이미 비교급으로 만든 단어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다른 형용사 important가 이미 있는데 여기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better를 고르시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을 배려하지 않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more important than 답은 A번입니다. 자, 정리한다면 then이 나오면 er과 more가 붙어있는 형용사로 정답을 가라. 다만 이와 같이 불규칙한 형용사들의 비교급이 나온다면 혼자 나와야 돼요. 이 단어들이 없을 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단어가 있다면 오히려 이 불규칙 비교급의 단어들은 답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 정엽 씨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Nothing better than you. 그죠? 네.
nothing better than you. better than 바로 나와요. 이런 단어 중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 돌려줘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비교급은 해석 필요 없이 짝만 맞춰도 정답을 고를 수 있다. 세 번째, 형용사의 최상급에는 덜을 반드시 붙여줘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요? 왜 붙여야 될까요? 여러분, 최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표시된 막대기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서 최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색칠해 보세요. 어딘가요? 맨 위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중에서 최고와 최상을 나타내는 부분은 항상 정해지고 제한된 느낌이라는 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급 앞에는 정관사 덜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걸 반대로 공식을 바꾼다면 정관사 더가 보였다면 최상급의 형태로 정답을 고르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덜을 그냥 정관사 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상급 앞에 반드시 붙는 관사라고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떻겠어요? 내게 보기 자체가 또 다양한 급의 차이를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정리할게요. 보기를 통해서 원급과 비교급과 최상급의 보기가 구성되어져 있다. 하지만 하필이면 정관사 더가 있다면 맨 꼭대기에 정해진 자리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최상급을 고르자. 자, 여러분, 4개의 보기 중에서 최상급을 나타내는 형태는 바로 EST의 형태를 갖고 있는 C번의 The Widest Variety. 답은 C번밖에 안 된다는 거겠죠? 네. 답은 C번이고요. 이 문제는 매달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더의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정관사 더 그거 아니고 최상급과 친한 단어 아니야? 네, 그런 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사물에 대한 인식, 사람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도 있는 것처럼 그동안 정관사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이 바뀌시는 과정도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주어가 어떤 행위를 당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수동태를 쓴다라는 거겠죠. 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해봤을 때 내가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거는 행위를 받았거나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때 당했어? 이 느낌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비동사와 PP, 과거분사의 형태를 그것을 나타낸다는 거겠죠. 그죠?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들끼리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네.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래서 야, 용지야, 너 왜 그래? 갑자기 혜선이가 오더니 나한테 입맞춤 하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죠? 난 입맞춤 당한 거예요. 그죠? 네.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앞쪽에 나와 있는 the identification number. 즉, 신분을 알 수 있는 번호.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따진다면 주민등록번호라고 생각하시면 참 맞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여러분 타이핑을 칩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누가 봐도 타이핑이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럴 땐 항상 비동사와 PP의 형태로 영어를 표현하자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이 be typed인데 중요한 점은 여러분 주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되지만 행위를 할 수 있는 앤지 없는 앤지 그 정도에 대한 구별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장 갔는데 identification 무슨 뜻이지? 나 모르겠는데 몰라도 돼. 넘버가 타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거나 자세한 해석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답은 typed. 자, 불가산 명사의 특징과 관련된 문제인데 여러분 100%의 명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90%가 가산이에요. 10% 정도는 불가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토익에서 자주 출제되는 불가산 명사들을 어느 정도만 암기해 놓으신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인가요? 명사 자체가 셀 수 없다라는 얘기는요. 앞에다가 어를 붙일 수 없어요. 어는 하나란 뜻이니까 셀 수 있다는 거겠고요. 두 번째는 s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 개라는 거. 불가산이라는 건
단수와 복수라는 이 수적 개념을 아예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겠죠? 이 문제가 바로 그와 같은 문제입니다. 썸이라는 단어는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쓰고 있는 단어죠. 그죠? 나 요즘 썸 타나 봐. 그죠? 어머, 저 남자 썸남이다. 뭐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런 우리 유행어 썸 말고 썸은 약간의 라는 뜻의 수량 형용사입니다. 그러면 내게 보기에서 명사가 일단 들어간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information, 정보. 여러분, 정보를 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야, 정보 2개만 줘봐. 물론 말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정보는 여러분 양적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토익에서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는 불가산 명사입니다. 앞에다가 어를 붙일 수 없고 뒤쪽에다가 s를 붙일 수 없는 단어의 가장 대표 명사예요. 그래서 정답은 A번의 information 정답이 된다는 거겠죠.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B번을 제거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B번을 제거하고 A번을 골라낸다. 시각을 바꿔야 되겠죠? information, 그동안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단어로 기억되셨습니까? 정보! 그죠? 오늘부터는 어떻게 바꾸실까요? information. 뜻은 잘 모르겠으나 토익에서는 불가산 명사의 특징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뜻을 알면 좋겠지만요. 그죠? 동의어를 하나 말씀드리면요. information, news, advice. 네, 이런 단어들도 다 불가산 명사예요. 주의사항. 뉴스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한 단어예요. S 붙었다고 이거 복수명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단수명사는 new인가요? new? 이상하잖아. 그죠? 네. 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또 불가산 명사 살펴봤으면 가산 명사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산 명사는 말 그대로 countable, 셀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면 셀 수 있는 단어는 여러분 반대로 수의 표현을 자유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빈칸에 가산 명사가 들어가 있다면 하나면 하나라고 써주셔야 돼요. 여러 개라면 여러 개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가산, 셀 수 있다라고 하는 수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원칙이 가산이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I am boy. I am boy.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다고요?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이 써보셨잖아요. 그죠? 네. I am a boy.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I am a boy라는 말을 영어적으로 하는 순간이 있을까요? 누가 물어봐요? Excuse me, but are you a girl or a boy? 너 여자니 남자니? 그럼 대답이 I'm a boy. 그런 말 하는 순간은 없겠죠. 물론 이게 너무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남자일 경우에는 질문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문장 왜 틀렸을까요? 보이 셀 수 있는 가산 명사인데 수의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도요.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썸이 또 나왔습니다. 명사가 들어간다는 건 일단 아셔야 되죠. 수량 표현이기 때문에 또한 형용사이기 때문에 명사 4개 보기 중에서 여러분 medicine B번이 명사인데요. 중요한 건 S가 붙어 있는 거 왜죠? 셀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수를 표현해 주셔야지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의약품 셀 수 없나요, 여러분? 약국 가면은 의약품 되게 많잖아요. 그거 왜 셀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some medicines 이번엔 수의 표현까지 같이 붙어 있는 것으로 정답을 골라주시기 바라요. 15번과 16번을 요약해 본다면 토익에서 출제되는 명사들 중에 90은 가산이 많고 불가산은 10%밖에 안 되니까 불가산 명사를 확실하게만 외워주시고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가산으로 취급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복합명사는 한 단어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공식을 아셔야 됩니다. 복합명사라는 게 무엇인가요? 명사가 연달아 2번 나와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형성된 단어를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가 뭐 평소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햄버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치즈버거, 치즈, 버거 같은 그 명사인데 붙었잖아요. 그죠? 스포츠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복합 명사는 여러분
명사 앞에 형용사가 아닌 명사가 붙는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이미 복합명사라는 걸 알고 계셔야지만 풀 수가 있어요. 한 번 정도는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보시면 skills, 명사죠? 명사와 명사 앞에 빈칸이 뚫려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형용사일 것이다. A, C번 같은 경우 혹은 C번 같은 경우 D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communication skills, 의사소통 능력. 이건 여러분 토익에서 자주 빈출되는 복합 명사예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고를 수 있는 문제 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최대한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는 복합 명사를 알지 못하시면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암기성이 요구되는 파트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동명사나 명사가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전치사 뒤에 명사가 단독적으로 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전치사 뒤쪽에 동사가 왔다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가 야, 너 전치사 뒷자리인데 너 동사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전치사님 뒷자리인지 모르고 제 동사라는 형태로 오늘 오게 되었네요. 잠시만요 하면서 동사를 명사화시키는 장치로서 뒤쪽에 ing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동명사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from, 전치사 뒤쪽에 동사 갖고 장난을 치는 경우에 보기가 구성되어졌다면 해석하지 말고 ing라는 단어, 이게 바로 명사를 나타내는 하나의 징표인 겁니다. 그죠? 암행오사요 하면서 우리가 마패를 끊어주잖아요. 그죠? 얘는 사람들이 동사로 알고 있었는데 나는 동명사 여기 변형된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from finding.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셔야 될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이 단어가 전치사인 건 아셔야 되겠죠? 그죠? 네. from, 뭐뭐로부터 뜻은 알았어. 근데 전치사인 건 몰라요. 네. 그럼 이 문제 모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문제에서 제가 설명드릴 팁. 다양한 전치사들을 알아야 동명사도 아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수학이랑 되게 비슷해요. 뭐냐면 우리가 인수분해나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고는 기본적인 연산은 돼야지 그 공식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ing가 온다라는 공식을 아시려면 일단 전치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정답은 C번입니다. 다음 문제, 재귀대명사.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재귀, 그죠? 네, 이런 재귀 대명사. 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요, 자기 자신, 그죠? 네, 스스로를 나타내는 단어.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셀프 붙은 단어들을 영어에서는 재귀 대명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죠? 네, 우리가 그 음식점 가면 항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water is self. 그죠? 물은 셀프. 이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능적으로 셀프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동사의 뒷자리, 즉 목적어 자리겠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뒷자리, 역시 목적어라고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목적어의 자리에 대명사를 쓰고 싶어요. 그런데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단어가 하필이면 주어였다라는 거죠. 주어랑 목적어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셀프의 기능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도요, ask 뒤쪽에다가 대명사를 쓰고 싶어. 그러면 받는 대상을 봤더니 앞쪽에 some of the students, 학생들,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학생들 스스로에게 물었다. 보통 자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그죠? 스스로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여기서 받을 만한 단어가, 물어볼 만한 대상이 자기 자신, 스튜던트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단어를 붙여서 주어랑 같음을 나타내야지. 기능으로 셀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 자신을 나타내는 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나 주어랑 같은 사람이야. 답은 B번에 themselves. 그죠? 그럼 여러분, 나는 나를 사랑해.
그죠? 난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쓸 때 우리 예전에 그 티셔츠에도 참 많았는데요. I 해놓고 여기 하트 그려져 있죠? 네, 이렇게 쓰고 여기 밑에 이렇게 써 있는 제가 티셔츠를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그죠? 네. 원래대로 쓴다면 I love myself 라고 쓰는 게 맞는 겁니다. I love me라고 쓰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나와 내가 다르다는 거겠죠. 그죠? 내 안에 또 다른 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자기야, 오늘 나 당신하고 너무 오랫동안 있고 싶어. 우리 12시까지만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안 돼. 나 지금 집에 들어가야 돼. 부탁이야. 12시까지만. 부탁할게. 이렇게 좀 애처롭고 간절한 모습을 보이던 남자친구가 안 돼. 나 집에 가야 된단 말이야. 좀만 같이 있자고. 이런 식으로 바뀌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냐고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저 아니라니까. 이거 아니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주어랑 목적어가 같다라는 것이 증명되면 셀프 붙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I love me.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빈출되는 수일치유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어에서는 일치성을 묻는 문제를 굉장히 자주 낸다는 겁니다. 보기를 보시면 has, is, have, are. have 동사 쓸 것인지 비동사 쓸 것인지에 대한 구별 먼저 한번 해주시는 과정인데 일단 여러분 주어를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The new manager. 자, 가볍게 제거하시면 일단 단순거 아시겠죠? has, is. 네, 둘 중에 하나인데 뒤에 나온 단어 sure. 그죠? 형용사죠. 여러분, 형용사랑 친한 단어 누구죠? 바로 비동사겠죠? 그래서 be sure. 답은 그 D번에 is sure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토익에서는 일치성 문제 잘 내고요. 두 번째, 단어와 단어 사이에 친밀한 관계성을 많이 묻는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도 인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이 사람 잘 알지. 나 그 사람 내가 바로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단어랑 친함의 관계를 묻는 문제 자주 출제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번부터 20번까지 또 10개의 출제 포인트를 배워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50개 중에 벌써 20개를 여러분들이 섭렵을 하시는 결과를 얻게 되신 거겠죠? 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머지 출제 포인트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응급토익 RC를 담당하고 있는 이용재였습니다.